안녕하세요. 주식셰프입니다. 네, 오늘 좀 영상이 늦었는데요. 전에 한번 포트폴리오 제가 지금 현재 그때 언제였죠? 3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3월 말인가? 3월 달 그때 포트폴리오 한번 제 전반적인 재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조금 이렇게 공개 드리겠습니다 했었는데 그 중에 지금 16개 종목, 그때 16개 종목 해놓고 그 중에 지금 한 6개 종목이 딱 보이네요. 6개 종목인 이유는 그냥 이 창에 딱 한 번에 보이는 게 6개요. 미래에셋 대우에서는 한 번에 이렇게 6개씩 보여주네요. 그래서 6개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되죠. 네, 3분의 1 정도 되는데, 자, 이 종목들 일단 보면서, 네, 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 기본적으로 3월 달에 그때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때 뭐였냐면 앞으로 점점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게 주도해 나갈지 이걸 좀 봤던 거거든요. 제조, 그 다음에 삼성이 뭐 여러 가지로 좀 주춤한 상황이 많았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TSMC 같이 이런 파운드리 쪽하고 경쟁도 좀 많이 있는 상태였고, 인텔 같은 데도 또 파운드리 뛰어들겠다, 뭐 이러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 상태였고, 뭐 좀, 뭐 전반적으로 네, 텍사스에서 그 한파로 인해 공장이 멈춘 적도 있고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 그리고 뭐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어쨌든 반도체를 비롯한 이제 주요 산업군들, 그러니까 리딩하는 그 기업들이 좀 약간 주춤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 어느 기업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갈까? 물론 중간에 이제 셀트리온도 그렇고 제약사들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제약, 백신, 한 이런 바이오들 여기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었고, 그다음에 K-팝, 그쵸? K-팝이나 그리고 뭐 그 뭐죠? 게임이나 이런 쪽도 좀 있었는데 주로 이제 K-팝 쪽, 네, 거기가 또 많이 주도를 하고 했었는데 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산업의 흐름,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주도해 나갔을 때 어느 섹터가 또 괜찮을까?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코스피라는 거는 그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 시장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한국의 어떤 부분이 주도를 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왜 시총 1위겠어요? 한국을 이끌어가는데요. 시총 2위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 그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볼 때 반도체 산업을 중시해서 봐요. 그 우리나라의 경쟁력이고요. 한국의 가장 큰 경쟁력이 반도체하고 조선업종이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뭘 볼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컨텐츠 플랫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를 이제 투자를 했던 거예요. 카카오는 모바일 상에서의 플랫폼 강자죠. 그리고 보면은 종종 이제 그 요즘 보면은 증권사의 그 영업맨들이죠. 영업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증권사 전문가들, 네, 그 유튜브 채널도 많은데 가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네이버를 살까 카카오를 살까 하면서 뭐 전문가들 여러 명 나와서 열띤 토론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솔직히 이제 그분들이 되게 전문적이고, 네, 저도 이제 되게 그분들의 전문성을 인정을 하고, 네, 있지만 그 일단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어 여기 그 어떤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약간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요. 왜냐면 카카오는 태상 자체가 앱 기반의 이제 플랫폼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물론 다음을 인수하면서 웹을 합류시켰지만 기본적으로 초기 창업주도 그렇고 창업 라인도 그렇고 창업 개발자, 창업할 때 개발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앱 기반으로 많이 갑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태생부터 웹 기반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웹툰, 웹소설 이런 쪽에도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네이버 TV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웹 기반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앱을 많이 또 해보고 싶어서 했던 게 라인이잖아요. 라인을 따로 했던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웹 쪽이고, 그 여러 가지 진행되는 거 보면 네이버는 뭐 쇼핑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카카오는 또 뭐 카카오 네이버도 이제 금융을 하지만 카카오 뭐 금융 쪽도 그렇고 뭐 많이 그렇게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 비바 리퍼블릭이죠. 토스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옛날에 초창기 이제 NHN이나 이런 데들 비교를 해보면 다 서로 뭐 아는 라인들이에요. 솔직히 서로 알고 아는 사이들이고 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기술에 대해서 생각할 땐 또 비슷한 방식이 많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태생 자체가 뭔지, 그리고 집중하는 영역이 뭔지를 볼 때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좀 달라요. 약간 다르고 대신 둘 다 미래에는 좀 필요한 플랫폼들. 네, 플랫폼 쪽으로 둘 다 미래에 많이 주도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약간 빙빙 돌았는데 둘이 누가 강자니 누가 어쩌니 이럴 게 아니라 둘 다 시총 3위, 4위잖아요. 둘 다 사면 되죠. 네, 여기는 안 보이지만 사실 저 네이버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 코웨이 바로 밑에가 네이버인가? 네,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네, 그런 분석 자체가 좀 그런 비교 분석 자체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약간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좀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좀 잡설이 길었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 주도할 산업이 무엇인가? 한국을 주도해 나갈 산업이 무엇인가? 그러면 투자 재배 그 효과 ROI라 그랬죠? 그 효과가 좋은 네, 이런 플랫폼 쪽, IT 플랫폼 쪽. IT 플랫폼은요, 고정비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는 낮아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사업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세계로의 확장성이 상당히 좋아요. 제조는 뭐 공장이나 해외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컨테이너 선을 하던 뭐 어떤 자동차 운반선을 하던 해외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런 게 있고 한데 뭐 IT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 플랫폼들은 그냥 뭐 네, 해외에다 서버만 있으면 만약에 성능이 중요하다 그러면 서버만 몇 개 설치하면 금방 되거든요. 좋죠. 자, 그런 면에서 이렇게 봤던 거고, 자, LNF 2차 전지는 사실은 네, LNF를 했던 이유가 2차 전지 분야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메가 트렌드가 이제 오거든요. 내연기관이 점점 줄어들고 전기 수소차, 그다음에 전기차, 이 점점 이제 풀 트림이 체인지가 된다 그러죠. 그런 변화가 오고 있어요.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어, 이 전반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갈 때 과연 그 부품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뭐 어느 쪽이 늘어나고 그 어떤 부가가치성이 얼마만큼 바뀌고 되게 복잡하게 보긴 해야 돼요. 보긴 해야 되는데 이런 2차 전지 관련되는 어차피 납품하면 돼요. 거기 소재주, 네, 배터리를 만든다기보다 관련된 이 소재나 이쪽 관련된 것들. 자, 그러면 이쪽은 결국 매출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점점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중심이 돼가니까. 자, 그런 맥락을 했던 거고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글로벌 점유율 1위, 이게 글로벌 점유율 1위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폴리이미드거든요. PI가 폴리이미드가 원래는 뭐 우주선도 그렇고 고 테크놀로지, 하이 테크놀로지 그 산업에 사용되는 되게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예요. 네, 열에도 강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전기차죠. 전기차 반도체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차 분야. 그리고 OLED 이런데 네, 기판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니까 OLED 이런 데도 막 활용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OLED 많이 가잖아요. 왜 OLED도 뭐냐면요. LCD에서 LED, 그냥 OLED, QLED 이런 풀 체인지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 디스플레이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LCD에서 그런데 넘어갈 때 어느 정도의 그 가감이 있어요. 꼭 제품을 갖다가 더 바꾼다고 해서 꼭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기존 제품의 어떤 사업성도 따져봐야 되고 신규 시장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나 보면은 LCD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래 놓고 갑자기 LCD 시장이 더 많이 팔리니까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공장문 안 닫고 계속 생산하죠. 그런 것처럼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좀 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뭐 OLED나 이런 데 사용되는 제품 그 부품이죠. 소재 이거 하는 기업들은요 일단 뭐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사업성을 떠나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경쟁을 위해서라도 OLED로 이렇게 변화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소재를 하는 데들은 결국 사업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또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제가 전에 이제 SK 케미컬도 보면은 그린 케미컬 쪽, 네, 코폴리에스터 이런 쪽을 중심으로 봤던 이유가 플라스틱이라는 게 되게 무궁무진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석유화학이잖아요. 자, 석유가 고갈되어 가면 뭘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쪽이 탄소 생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이게 생산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돼요?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재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이왕이면 친환경 소재 쓰는 거. 근데 옛날부터 SK케미칼은 그 옥수수 추출물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결국 어디 연결돼요? 플라스틱 하면은 아토피 이런 데도 연결이 되고,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인체에 대해 다른 변화 이런 것도 이제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잖아요. 아토피 시장, 그 다음에 인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음, 좀 건강해지는다 그럴까요? 친환경, 그 다음에 친바이오랑 생체? 아무튼 그런 데도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시장으로도 확장이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시장도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OLED 이런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판매량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제 투자를 했던 거고요. 네, 죄송합니다. 자, 포스코. 포스코는 경기가 회복이 될 때는 이 강판 많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포스코에서 뭐 한다 그랬죠? 배, 네, LNG선에 이런 데 활용되는 그 알루미늄, 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합성 알루미늄인가요? 하여튼간 그쪽 관련돼서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사용이 돼요. 철빔 이런 쪽도 그렇고. 자, 경기 회복에 많이 활용이 되죠. 전에 한번 포스코 제가 살짝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갈 길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공사 현장 같은 데도 보면은요, 철근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지금 스톱되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공급은 계속 늘릴 수밖에 없고, 이 철강제나 이런 거 이번 기회에 이제 포스코도 그랬고 현대제철도 그러고 이번에 철강제 단가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결국 한번 가격을 올리면 그게 계속해서 영업이익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제 갖고 있던 거고요. 네, 제일제당 정말 오래 갖고 있었죠. 처음에 이 채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일제당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수출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이 우리나라 식품업계가 국내에서 출혈 경쟁, 그러니까 경쟁 심화로 인해서 서로 간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성장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CJ 제일제당이 해외, 특히 미국같이 큰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류까지 타면서 되게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거기서 그냥 단순히 이제 잘 팔리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프리미엄 모델도 그렇고 고메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식, 특히 베지테리안이라는 생각한 그런 베지테리안 야채로 된 것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면서 미국에 계속 시장 공략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미국에 또 공장도 늘리면서 시장 공략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사업이, 그러니까 영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제일제당이 결국은 해낸 게 뭐냐면요, 만두나 이런 즉석식품들을 미국에서는 약간 스낵으로 봤었어요. 주식이 아니라 스낵.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주식으로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얼핏 이제 들은 거로는 이 비비고 제품을 통한 그런 레스토랑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장성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매출도 많이 성장하고 있죠. 그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투자를 작년에 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동남아도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 좋은 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정수기,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이쪽으로 되게 사업을 잘하고 있고, 특히 동남아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는요, 매출 단일 국가 매출 1조 원인가요? 달성할 정도로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렌탈 사업을 하잖아요, 보통. 이 렌탈 사업의 영업망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하고 있냐면은 침대 매트릭스에 대한 임대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고 시장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네오이즈였네요. 네오이즈가 아니라 저기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게임사에 그 인수합병이 되면서 어쨌든 IT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그 기술력까지 확보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네, 사업 가치도 올라갈 수 있고, 그 IT 기술이 접목되면 빅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망을 늘려나갈 수도 있고, 지금 동남아에서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단일 국가에서 거의 한 1조 될 거예요. 매출을 하는데 그 옆에 뭐 필리핀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인도네시아 진출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파이가 커진다는 거죠. 본인들의 파이가. 그러니까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했었던 거고, 얘도 지금 보면요, 사실 수익률이 더 높았는데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하락을 해서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진 상태긴 한데,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수익률을 그게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단 수익률에서 그 부분은 봅니다. 지금 얘네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요, 사실은 처음에 매수했던 매수 수량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이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비슷한 그런 논리를 세워놓고, 아, 이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좀 봐야겠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분석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특정 구간이 지나면 기계적으로 수익 확정을 하십시오. 현금을 확보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얘들 모두 똑같습니다. 모든 애들 그래요. 다. 어느 선에 갔을 때 전부 다 수익을 챙겨놨어요. 네. 그래서 각각의 비중이 처음에 비해서는 비중이 줄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들어있는 상태고 현금을 확보하고 그냥 나머지 갖고 가는 겁니다. 뭐 내가 몰빵을 해갖고 뭐 빚내서 뭐 해갖고 투자해서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한 2, 3억으로 3억 정도로 76% 하는 거랑 뭐 빚내고 못해서 한 30억으로 하는 거랑 돈 차이가 크죠. 아, 이렇게 해서 내가 벌어야겠다. 물론 뭐 숫자로만 보면 돈만 보면 그래요. 근데 투자라는 거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요. 주식시장은 더더욱 그래요. 안정적으로 자산 운영을 하고 대박으로 이렇게 돈을 벌기보다는요, 안정적으로 꾸준히 자산이 늘어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확천금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냥 꾸준하게 계속 꾸준하게 자산이 쌓아지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쌓이다 보면은 또 막 쌓여요. 어느 순간에. 근데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 전략을 가기 때문에 뭐 하나로 대박 이런 거보다는 어떤 논리를 세웠고 시나리오를 세웠고 거기에 투자를 한 상태에서 특정 이제 이익률이 올라가고 나면은, 네, 기계적으로 수익을 확정을 해요. 차익 실현을 하면서 뭐 카카오, LNF, 사실 카카오는요 액면 분할 되기 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네, 갖고 있었고, 그래서 평균 단가가 낮은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처음보다는 이제 비중이 좀 줄어드는 상태예요. 중간중간에 뭐 확 올라갔을 때, 지금 더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조금씩 수익 챙기고 있고, LNF, 뭐 PI 첨단소재, 포스코, 제재단, 코이 전부 다 올라갔을 때 조금씩 챙겨. 그러니까 조금씩 떨어져요. 얘네들 뭐 요즘 좀 내려왔잖아요. 코이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이런 이런 때에도요, 그냥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수익도 챙겨놓을 대로 챙겨놨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요 이렇게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되고, 제가 아까 앞에서 이런저런 설명드렸지만 매매를 하실 때 돈 벌겠다가 아니라요, 내가 정말로 같이 갈 만한 기업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형태로 좀 가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제가 맨날 말씀드린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이 종목을 갖다가 하실 때도, 사실 때도 분할이지만 파실 때도 분할, 그러니까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하시면서 수량을 늘려놓으셨으면 어느 정도 지점이 가면은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습관적으로 나는 예수금을 남길 수 없겠다, 난 무조건 사야 돼, 그러면요 미래에셋 대우도 그런 게 있는데, 그 증권사 계좌에 CMA 계좌 같은 거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계좌를 복수로 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금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딱 있으면 다 살 것 같아 그러면요, 이 평균 뭐 최소한 20%는 이 CMA 쪽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계속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현금이 돌고 있고, 실질적으로 옮겨 놨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예수금에서 그냥 풀로 다 사시면 돼요. 그냥 그걸로. 네, 그렇게 하셔도 되죠. 하나의 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포트폴리오 16종목 중에 이제 한 6종목 공개를 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취지는 그거예요. 기업을 주식을 하실 때 돈을 보고 하시면 안 돼요. 돈 벌겠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갈 만한 기업, 그리고 왜 그거 선택했는지 제가 아까 쭉 이런 긴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좀
분석을 하고 하잖아요. 네, 훨씬 더 길게 좀 많이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갈 기업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을 챙기시는 거, 이게 정말 매매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시장 분석이나 주가 분석보다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항상 좋은 매매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